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도체 응용교실 두 번째 시간을 함께할 삼성전자 희망희 선생님 이승엽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비트의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예제를 준비해봤어요. 앞에서 마이크로비트가 많은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고 배웠죠. 그 중에서 오늘은 빛 센서, 온도 센서, 자기단 센서를 이용해서 예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죠? 아참! 오늘부터는 희망희쌤의 반도체 상식 코너도 함께 할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세요. 고고고! 오늘은 마이크로비트로 나침반과 사물함 지킴이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 만들어 볼 예제를 먼저 살펴볼게요. 우선 나침반을 만들어 볼 텐데요. 짠! 와, 신기하죠? 마이크로비트만 있으면 이제 어디든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경우에는 요즘에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이크로비트 나침반을 이용하면 집의 방향이 남향인지 동향인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나침반을 만든 뒤에는 빛 센서를 이용해서 사물함 지킴이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마이크로비트로 만드는 사물함 지킴이라니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일단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희망이 쌤이랑 사전 지식을 먼저 쌓아보러 갑시다. 여러분에게 사전 지식을 쌓아주기 위해 등장한 희망희쌤이에요. 우선 나침반을 사용하기 전에 나침반에 대해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어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킬 수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나침반이 자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사는 지구가 거대한 자석과 같기 때문이에요.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나눠져 있는데 N극은 영어로 north, 즉 북쪽을 의미해서 N, S극은 south, 남쪽을 의미해서 S라고 표현합니다. N극과 S극이 반대극일 경우에는 당겨서 붙으려고 하고 같은 극일 경우에는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원리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운 나침반도 이런 원리가 숨어 있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철새를 생각해 볼까요? 철새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목적지로 길을 잃지 않고 이동합니다. 이것은 철새의 귀 속에 있는 자기단 센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기단 센서가 바로 우리가 배운 나침반 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이런 나침반 센서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선생님이 엄청난 길치라서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이 나침반 센서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나침반 센서는 자동차의 방향지시 등부터 시동까지 모든 것을 가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차량에는 최대 70개의 나침반 센서가 내장되어 있고 이것들을 통해 부품들이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동차 외에도 세탁기나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기기에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걸 감지하고 엘리베이터의 층을 감지하기도 하고 태블릿이나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고 끌 때도 나침반 센서가 사용됩니다. 이처럼 나침반 센서는 사용자들은 실제로 느낄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전자제품 기능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사물함 지킴이에 사용해볼 빛센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빛센서는 주변의 밝기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조도 센서라고도 하고 빛의 밝기에 따라 값이 바뀌는 저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류를 방해하는 힘이죠. 빛 에너지의 양에 따라 저항값이 바뀌게 되는데요. 빛 에너지가 많아질수록 광재량이 많아져서 저항값이 작아지고 저항값이 작아지면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됩니다. 반대로 빛 에너지가 적으면 광자가 작아서 저항값이 커지게 되고 전류가 적게 흐르는 원리로 동작하게 돼요. 빛 센서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LED입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자동 모드로 설정하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거나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가 되면
주위 밝기를 측정해서 헤드라이트가 온, 오프 하게 됩니다. 가로등도 밤이 되면 켜지게 됩니다. 사람이 일일이 켜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졌을 때 주위 밝기에 따라 켰다 꺼졌다 하게 되는 거죠. 휴대폰 액정도 마찬가지인데요. 밝기를 최적화 모드로 설정하면 주위 밝기에 따라 액정의 밝기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전 지식도 쑥쑥 쌓았으니 실제로 코딩을 해볼까요? 나눔이쌤, 나와주세요. 자, 그럼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해 나침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비트에는 나침반 센서가 있는데 뒷면을 보면 콤파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나침반 센서입니다. 우리는 이 센서를 가지고 나침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둔 나침반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마이크로비트에 N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N은 북쪽으로, 영어로 놀스입니다. 선생님이 앉아있는 방향이 북쪽이겠죠? 그럼 나침반을 한번 돌려볼게요. 오른쪽으로 돌려 마이크로비트를 서쪽으로 향하니 W로 바뀌었죠? 한 바퀴를 돌려볼게요. 이젠 E라고 나왔죠? 영어로 동쪽의 이스트입니다. 그리고 S는 남쪽이겠죠? 이제 함께 마이크로비트 나침반을 만들어 볼까요? 코드를 작성해야겠죠?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신 후 주소창에 microbit.org를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화면 위쪽에 프로그래밍 시작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Make Code Editor를 선택해 주세요. 왼쪽에 새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하여 나침반을 입력하고 Create를 눌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줍니다. 자, 에디터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방향을 저장할 변수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변수 메뉴에서 변수 만들기를 선택하고 새 변수 이름에 방향값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보이는 방향값의 0 저장 블록을 가져와 무한반복 실행 블록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방향값의 나침반 센서 값을 가져오기 위해 입력 메뉴에서 아래 세 번째에 있는 자기 센서 값을 가져와서 방향값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왼쪽의 미리 보기 화면에 마이크로비트 얼굴 모양의 뾰족한 부분이 생기면서 나침반 센서 값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뾰족한 부분을 잡아서 돌려보면 방향에 따라 0에서 360도의 값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으로 방향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 값은 0도에서 45도까지는 북쪽, 46도에서 135도까지는 동쪽, 136도에서 225도까지는 남쪽, 226도에서 315도까지는 서쪽, 316도에서 360도까지는 북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방향에 따라 LED 매트릭스에 N, E, W, S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논리 메뉴에서 만약 참이면 실행 블록을 가져와 무한반복 실행 블록에 넣어줍니다. 다시 논리 메뉴에서 비교 연산 블록을 가져와 참 블록에 넣어줍니다. 변수 메뉴에서 방향값을 가져와 비교 연산의 왼쪽에 넣어주고 오른쪽에는 45를 입력하고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의미하는 부등호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기본 메뉴에서 문자열 출력 블록을 가져와서 0도에서 45도는 북쪽이니 출력값을 N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제 왼쪽의 미리 보기 창의 방향키를 잡고 돌려서 45도보다 작게 만들어 볼게요. 어때요? N이라고 북쪽이 표시되었죠? 나머지 방향도 동일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동서남북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조건 블록에 플러스 표시를 4번 눌러 조건을 추가해줍니다. 방향값을 비교하는 비교 연산 블록을 복사해서 넣어주고 동쪽은 46부터 135도까지므로 135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바꿔줍니다. 북쪽 조건의 문자열 출력을 복사해서 동일하게 넣어주고 2로 변경해줍니다. 이제 왼쪽의 미리 보기 창에서 90도일 때 2라고 표시되는 게 보이죠? 동일하게 방향값을 비교하는 비교 연산 블록을 다음 블록에 복사해서 넣어주고
남쪽은 136부터 225도까지므로 225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바꿔줍니다. 문자열 출력을 복사해서 동일하게 넣어주고 S로 변경해줍니다. 또 동일하게 방향값을 비교하는 비교연산 블록을 다음 블록에 복사해서 넣어주고 서쪽은 226부터 315도까지므로 315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바꿔줍니다. 문자열 출력을 복사해서 동일하게 넣어주고 W로 변경해줍니다. 이제 남은 316도부터 360도 조건은 북쪽이니 북쪽을 표시하는 문자열 출력을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이제 왼쪽의 미리 보기 화면에서 방향키를 돌려가며 각 방향에 맞는 글자가 나오는지 확인해 봅니다. 자, 나침반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마이크로비트에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마이크로비트 보드에서 동일하게 동작하는지 다운로드 해볼게요. 마이크로비트를 USB 케이블을 통해 PC와 연결해 주세요. 좌측 하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팝업 창에서 마이크로비트 장치 폴더로 들어가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이크로비트의 LED 깜빡거림이 사라졌다면 USB 케이블을 분리하고 전원을 켜줍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글자가 지나가죠? 나침반 센서는 보정을 해주고 시작해야 합니다. 나오는 메시지가 Tilt to Fill Screen, 즉 기울여서 모든 LED를 채워주세요 인데요. 25개의 LED 매트릭스가 모두 채워지도록 이리저리 기울여서 채워줘야 합니다. 모두 채우면 웃음 표시가 나오고 나침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마이크로비트에 N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현재 방향이 북쪽입니다. 그럼 한번 나침반을 돌려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돌려서 서쪽으로 향하니 W로 바뀌었죠? 이젠 E, 동쪽입니다. 그리고 S는 남쪽. 여러분들도 완성된 마이크로비트에 배터리를 부착해가지고 주위를 한 바퀴를 돌며 길을 찾아다녀 보세요. 자, 이제 사물함 지킴이를 같이 만들어 보아요. 도난 감지기는 여러 형태가 있을 겁니다. 흔들림을 감지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빛을 감지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빛을 감지하는 도난 감지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물건을 보관할 때 보통 어두운 곳, 서랍이나 금고 등에 넣어둡니다. 여기에 중요한 물건이 있다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상황을 감지한다고 예상해 봅시다. 그러면 갑자기 빛의 양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이것을 통해 사물함에 있는 중요한 물건에 부착하여 도난을 감지할 수 있는 마이크로비트 사물함 지킴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 앞면에 LED가 있습니다. 이 LED는 단순한 LED가 아니고 빛 센서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에 닿는 빛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를 보관할 사물함에 넣어두고 그 상태에서 빛의 밝기를 알아봅니다. 0 값이 나온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사물함에서 꺼냈을 때의 빛의 밝기는 40 정도의 값이 나올 거라 가정합니다. 밝기가 커질수록 빛 센서의 값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물함 안에서 0의 값을 가진 빛 센서가 갑자기 20이 넘는 값을 가지게 된다면 분명히 서랍에서 나와 밝은 빛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때 알람이 울리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마이크로비트를 가지고 함께 만들어 볼까요? 화면 상단에 처음 화면 버튼이 보이죠?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작성한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프로젝트 첫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에 새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하여 사물함 지킴이를 입력하고 크리에이트를 눌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줍니다. 자, 에디터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빛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에 측정된 빛 센서 값을 넣어서 변수를 활용하여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빛의 밝기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빛 센서 값을 입력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변수에 빛 센서 값을 넣어주면 왼쪽 마이크로비트의 미리 보기 창에 빛 센서 값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8이라는 값이 보이나요? 빛 센서의 값은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갖고 있어요.
0은 어둠을 의미하고 255는 가장 밝은 값을 의미합니다. 지금 화면에는 그 중간 값인 128이라는 값을 임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건식을 통해서 빛 센서의 값이 특정 값 이상일 때 알람이 울리도록 정해보도록 해야 하는데요. 조건식으로 특정 값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물건이 서랍에 들어있을 때와 나왔을 때 빛 센서 값을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수의 차이를 알고 조건식으로 정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각각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이크로비트를 서랍에 넣어두고 A 버튼을 누른 후 빛 센서 값을 LED로 출력하도록 해볼게요. 마이크로비트를 서랍에 넣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마이크로비트 앞면에 있는 A 버튼을 누른 후 3초가 지나면 값을 측정해서 LED에 보여주도록 코딩을 해볼게요. 일시중지 코드를 사용할 건데 밀리세컨 단위라서 3000이라는 값을 입력할 거예요. 자, 이제 코딩이 완료되면 마이크로비트를 PC에 연결하고 코드를 다운로드하여 마이크로비트에 복사합니다. 이제 A 버튼을 누르고 서랍에 넣어봅니다. 3초가 지났습니다. 이제 꺼내볼게요. 0이라는 값이 LED에 표시되고 있죠? 이제는 밖에 꺼내둔 상태에서 A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제 두 수의 차이를 알았으니 밖에 나온 시점을 20 정도로 잡아도 괜찮겠죠? 이제 조건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센서의 값이 20보다 크면 내장 스피커를 통해 알람과 비슷한 사운드인 튀어오름 효과음을 출력하도록 합니다. 어떤가요? 이런 도난 감지기를 중요한 물건에 부착해 둔다면 누구도 내 물건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겠죠? 오늘은 마이크로비트의 빛 센서를 이용해서 도난 감지기를 만들었어요. 반도체 상식 코너에서는 빛 센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될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이미지로 보여주는 이미지 센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는 게 언뜻 무슨 개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죠? 빛의 특성을 이용해서 값을 측정하고 측정된 값을 0과 1로 바꾸어 주어 수치화하는 것을 디지털 신호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많이 찍죠?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카메라 렌즈로 물체의 빛이 반사대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미지 센서입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 빛을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고 이것을 다시 스마트폰 화면이나 TV로 출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미지 센서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는 0과 1, 이진수입니다. 소리, 영상, 이미지 할 것 없이 모두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려면 0과 1로 된 신호로 바꾸어 줘야 하는 거죠. 실제 이미지 센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더 크기는 작아진답니다. 이미지 센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휴대폰 카메라뿐만 아니라 컴퓨터, TV, 보안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들어가 있어요. 실제 현실의 이미지나 영상을 전자기기로 보여주려면 이미지 센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자율주행차에도 이미지 센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할 때 주변 상황을 인지해야 하는데 자율주행차는 거대한 컴퓨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동차가 달리는 동안 주변 상황을 바로바로 찍어서 이것을 이미지 센서가 변환해서 어떤 사물인지 판단하고
회피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야 하는 거죠. 이미지 센서가 없다면 인간의 눈을 대신하는 모든 전자기기가 동작하지 않을 테니 상상만 해도 정말 눈앞이 깜깜해질 것 같아요. 이미지 센서를 이해하려면 화소를 꼭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색을 가진 점들이 보이네요. 우리는 이것을 화소, 영어로는 픽셀이라고 합니다. 픽셀은 픽처 엘레먼트를 줄인 말로 화소라고도 불리고 컴퓨터, TV, 모바일 기기 화면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예요. 디지털 이미지들을 크게 확대해보면 그림의 경계선마다 부드러운 곡선이 아닌 계단같이 연결된 작은 사각형들이 모여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사각형이 바로 픽셀이고 픽셀 수가 많을수록 좀 더 정교하고 매끄러운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답니다. 우리가 카메라 스펙을 이야기할 때 몇만 화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바로 그것이 화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만약 1300만 화소라고 하면 앞서 본 화소의 개수가 1300만 개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무려 1억 800만 화소라고 하니 듣기만 해도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같은 면적 안에 얼마나 많은 픽셀이 들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해상도의 척도인 것이요. 이것을 PPI라고 합니다. PPI는 1인치 안에 들어가 있는 픽셀 수를 의미하는데요. 즉, PPI가 높을수록 표현할 수 있는 픽셀 수가 많아지고 더 세밀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해지겠죠. 해상도가 같아도 면적이 더 작은 디스플레이에서의 이미지가 더 선명하고 디테일하게 보인답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이미지 센서 마무리 영상 보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런 아름다운 영상이 가능한 것도 오늘 배운 이미지 센서 덕분이라는 거 잊지 말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 그럼 이번 차시를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은 나침반 센서와 빛 센서를 이용해 예제를 만들어 보았어요. 마이크로비트에 내장된 센서를 이용해서 만들어 본 간단한 예제. 다들 기억하죠? 앞으로 보다 다양한 응용 예제를 해볼 텐데요. 기대해 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